네, 이렇게 정말 우승을 향한 열망을 돈으로 보여준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야기를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조금 작년이 정말 아쉬웠던 시즌이라고 보여져요. 솔직히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퍼시픽 리그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팀, 세이브 라이온스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 볼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세이브의 2023년? 우선은 그 전임 감독인 추지가 이제 용퇴하고 나서 이제 그 레전드 이제 마치카조가 네, 새로 맡았고, 이슈라고 할 거는 이제 세이브 팬들은 이제 싫은 얘기인데 FA가 또 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센터라인 선수여가지고 조금 민감할 것 같아요. 모리토모야라고 포수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고향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래 잘 가 그러고 그냥 보내준 것 같은데. 뭐 심지어 간 팀이 또 같은 리그 안에 같은 있는 리그도 예. 그 팀으로 갔으니까. 예. 이 친구가 토인 출신이죠. 네. 오사카가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욕에 걸렸고, 뭐 선수단 주요 인아웃 뭐 저는 그냥 딴 거 없을 것 같고, 이게 모리토모야 같아. 이 센터라인 하나 빠져버리면 조금 왜냐면 사인도 다 바꿔야 하고 되게 그렇죠.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게 좀 걸렸고, 포수가 타선은- 나갔고, 그리고 네. 감독이 바뀐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이게 강민호 선수가 롯데에서 삼성으로 이적하고 나서 롯데가 가을 야구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가능성과 공산이 매우 크지 않나요? 아. 9번이나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거 그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강민호 선수가 뭐 이게 뭐라고 그러지? 포일이라고 그러나? 포수 뒤로 빠지는 네, 플레이, 네, 네. 블로킹이 좀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안중열하고 지금 투수로 뛰는 나균환을 포수로 나동덕 시절에 이제 안쳐했는데, 이 두 포수를 이제 플래툰처럼 이제 바꿔가면서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뒤로 빠진 볼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전혀 소용이 없는 거를 이렇게 해버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는 조금 그냥 오판했네라고 저도 생각을 그때 하긴 했었어요. 에스크 포수의 빈자리는 뭐 에스크 파이어볼러, 에스크 유격수보다도 메우기 힘들다는 네, 아, 저는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 네. 세이브가 여실히 느낄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모리토모야가 빠진 세이브의 베스트 라인업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이 팀은 지금 그냥 오히려 1번 타자감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와카바야시라는 선수도 있고, 그다음 뭐 겐다 소스케 같은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6, 7번 자리에는 이제 그 토노사키 슈타라는 선수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외로 한 7, 8번에 좀 펀치력 있는 선수들 많아요. 대만 출신의 뭐 우넨팅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뭐 아이토라든지 이제 갖다 놓고 쓰면 되는데, 이 팀은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야마카가 빠지면은 그냥 거기서 끝인 팀이에요, 지금. 아무리 봐도 라인업을 봤는데, 시범 경기 때 이번에 그 WBC 대표 차출하고 나서 시범 경기 때 그 라인업을 쭉 보니까, 아니 도대체 3, 4번 자리에 내일 모레 나이 40 넘어가는 뭐 쿠리야마 타쿠미, 나카무라 타키야, 이 선수 나이가 39살 40이거든요. 근데 다 계속 3번, 4번, 3번, 4번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중심 타선에 놓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은 정말 야마카가 만약에 뭐 건강하게 뛰면 문제가 없는데 시즌 중에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래버리면 이 팀은 중량감이 확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 팀은 누가 키플레이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3번, 5번을 누굴 배치시켜 놓고 이 좀 야마카 주변을 이렇게 싸주느냐가 문제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라인업을 짜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 봤고, 투수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는 뭐 타카하시 코나, 뭐 이마이 타치야, 뭐 마츠모토 와타루, 뭐 외국인 투수 엔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개투였는데 선발로 돌아던 타이라 카이마가 이제 아마 한 4선발에서 6선발 사이로 들어갈 것 같고, 6선발은 작년에 잠수함 투수로 뛰었는데 이제 10승, 두 자리 승수 거두었던 요자 카이토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고, 개투조는 이 팀이 사실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타이라 카이마라는 선수가 있긴 했지만 접전으로 가면 뒤집기 꽤 까다로운 팀이거든요. 어려웠어요, 이 팀. 못 잘 쉽게 역전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미즈카미, 그 다음에 혼다, 모리와키 요 세 선수를 추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중간 게트를 구축은 시킬 것 같은데, 네. 그 베테랑 투수인 그 사이담 소리가 히라이 카츠노리라는 투수가 약간 키플레이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약간 스윙맨 역할을 잘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오프너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중간 선발로 나서 한 3이닝, 길게 가면 5이닝까지도 던져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조금 마무리 투수가 좀 중량감은 떨어집니다. 이 팀. 마무리 투수. 그래도 마스다 다스시 선수가 뭐
아주 흡족스럽진 않더라도 그래도 여타 팀과의 마무리를 비교해보면은 중량감이 그렇게 꿀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빠진다는 느낌은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팀 강한이 봤을 때는 개투진이 조금 고인물 같아요. 조금, 예, 좀 눈에 띄는 어떤 좋은 선수가 딱 나오지 않은 것도 두 번째 고민이고, 세 번째 고민은 좌투수. 예, 사토 순스케라든지 뭐 스미다 치히로라든지 이렇게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에 신인급으로 들어왔던 선수들이 좀 못 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좌투수를 어떻게 좀 키워내가지고 좀 심어 놓느냐가 또 이제 세 번째 문제 같고,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이 팀의 키플레이어는 무조건 야마카와 앞에 3번, 5번이 누가 배치하느냐. 이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야마카와가 키플레이어가 아니라 야마카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누구냐. 그게 네.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시범 경기 라인업 보다가 아니 도대체 3번, 4번을 언제까지 이 나이 40, 내일 모레 40 넘어간 선수를 쓰나 그랬거든요. 네. 아마 본 시즌에 들어가면 뭐 나카무라나 쿠리야마가 실제로 3번이나 5번에 배치될 확률은 적겠죠. 적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뭐 차출되기가 차라리 뭐 도노사키를 위로 올렸으면 올렸지 아마 그들한테 크게 중량감 있는 롤을 부여하지는 않을 건데 그럼에도 한두 번은 논단 말이에요. 야마카와가 실제로도 풀시즌을 1루수로는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카무라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 이 나이 먹은 선수들을 지타로는 쓸지언정 어떻게 자꾸 수비할 때 필드로 불려가지고 쓰게끔 하냐. 쿠리야마도 자꾸 좌익수 세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슬픈 거는 그 자리를 메워줄 선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아키야마가 나간 빈자리를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는 거고 아사무라 히데토가 나간 빈자리를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는 거고. 그거 아세요? 올해 끝나면 야마카와가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그 친구 고향이 오키나와. 오키나와 가장 가까운 구단이 어디냐? 또 여기 또 고향 가고 싶다고 또 그러면 네, 그러면 저 이제 세이브 팬 안 할 겁니다. 저는 이 세이브 라이언스를 보면은 이 팀이 어떻게 보면 일본 프로하고 트렌드를 되게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일본 프로하고 몇 년 전부터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되게 낮거든요. 엄청 낮아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4번 야마카를 좀 감싸줄 수 있는 타자를 보통 외국인 타자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쟁을 못 뚫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그래서 브라이언 오그레디한테 뭐 굉장한 기대감을 걸었는데 실상 까보니까 타율 2할 중반에 뭐 그닥 영향가 있는 활약을 보이지도 못했고 워낙 하나요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근데 그래도 시범 경기에서 나름 쏠쏠하게 해주고 있지 않나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 요즘 그 네이버 그 스포츠창 야구 보시잖아요. 기사가 온통 하나야. 진짜 온통 하나야. 막 올해는 달라졌다. 뭐 90억 투자 비포나 무슨 뭐 외국인 선수 고민 안 해도 돼. 뭐 이런 1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90억이 뭔 소용이에요? 근데 정말 웃긴 걸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 대본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둘러보게 됐는데 세이브 작년 얘기할 때 오그레디 얘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전 시즌에 이제 스펜젠버그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삼루이로 외야를 범용성 있게 뜰 수 그러니까 다 고만한 선수들끼리 2할 중푼 해먹고 나가는 거고 2할 중푼 해먹고 나갈 또 똑같이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는 안 쓰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러고 키울 바에는 하세가와 중견수 그가놓고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돈 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돈 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분 누구였죠? 외국인 한참 길게 잘해줬던. 뭐 에르네스토 메이어. 메이야를 잊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세이브 팬들이 갖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구단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메이야가 해주는 게 있는데 그리고만요.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80%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근데 메이야가 세이브 타선에서 수행해줬던 롤은 그냥 홈런 타자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야마카와 오타카로 저는 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충분히 내었다. 네,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맥락은 이제 그 외국인 선수의 힘내 차지하는 WAR을 못 메꿨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선발 투수 잭닐의 빈자리를 못 메운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이제 세이브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타선이 고민인 팀이 아니라 투수가 고민인 팀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원투펀치로 잭닐과 바투 아까 말씀드렸던 바투의 키쿠치 유세 이 둘이 원투펀치로 맞아요.
어찌저찌 꾸역꾸역 이제 팀을 캐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잭리를 빈자리가 오히려 이 선수의 WAR을 못 만드는 거죠. 커트로 따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세이브 이게 시즌 필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결국은 결론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건데 그 말인즉슨 팀에서 그거를 아직도 전혀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그런 거에 비하면 성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고 올해 오히려 모리타쿠야가 나가긴 했지만 모리토모야가 나가긴 했지만 이제 작년과 크게 별다른 게 없다면 그래도 감독만 제 역할을 전 해준다면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것도 포수 자원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사실 세이브가 이 모리토모야를 믿고 그 아래 백업으로 있었던 스미타니 긴지로라는 베테랑 포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를 요미우리로 보내버렸거든요. 야구텐가 있던. 그러니까 지금 중량감 있는 포수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한마디로 그리고 강력한 경험치 롯데 쌓여있는 포수. 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7 시즌에서 18 시즌으로 넘어올 때 롯데자이언츠가 겪었던 경로를 지금 세이브가 그대로 겪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강민호 없는 롯데 포지션. 그러니까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스미타니 긴지로마저 딴 팀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데로 따지면 장성우 선수를 KT를 보낸 격이나 그렇죠. 똑같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정확하게 너무 일치해버리는. 뭐 지금 감독이 뭐 아무리 뭐 누가 뭐 마스 작가가 코치에 있던 뭐 마스이가 뭐 감독으로 오던 뭐 여기 뭐 노무가 오던 누가 오든 이게 장운이 오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세이브가 하락세를 탈 거는 이미 예견이 돼 있는 거고 그냥 덤덤하게 어린 투수들의 육성을 보면서 이제 리빌딩 과정을 보는 게만 좋은 자세네요. 좋은 자세네요. 저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포수가 리드를 잘해줘야 투수도 잘 크는데.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이 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군 시설이 12개 구단 중에서 많이 낙후된 곳일 거예요. 실제 그 세이브 돈 바로 옆에 보면 세이브 2군 구장 있거든요. 저 가봤거든요.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가봤는데 그 세이브 구장 2군 구장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세이브 선수 숙소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도 낡았고 그게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30년이 넘. 그게 약간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보면은 군사라고 그래. 그 장교들 거주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제가 네, BOQ 같은 숙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겉으로 봐도 되게 낡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알고 있던 세이브가 지금 구장도 옆에 주변에 리뉴얼하고 아마 2군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2025년인가 다 완성한다고 뭐 되게. 최근 작년에 가본 바로는 또 괜찮게 리빌딩 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잘 되고 있고 여기서 애기들 놀 수 있는 뭐 볼파크라든가 뭐 이런 것. 네, 그 세이브 모기업이 그 분식 회계하는 바람에 회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쓸 돈이 없어요. 그 야구단 진짜 억지로 운영하는 구단이거든요. 하고 이게 예전 그 비화가 하나 있는데 이 세이브가 지금 이 사이타마라는 지역인데 그 도쿄에서 한 20km 떨어진 동네거든요. 도코로자와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도쿄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다이바라고 아실 거예요. 해변으로. 네. 거기다가 구장 짓고 연고지 바꾸겠다고 했다가 요 사이타마 요 지역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20-30년간 응원했는데 우리를 버리고 가? 막 요래가지고 이게 무산된 적 있었거든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세이브가 지금은 몰라도 한 40년 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짜 왕조를 몇 년간 해먹었던 팀이기 때문에 또 그 팀 안에 상당한 올드 팬들이 사이타마 시 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좀 곡절이 많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도쿄 이케부쿠로인가 거기 세이브 백화점 있거든요. 그 세이브가 아니에요. 그 팔렸어요. 이름만 세이브예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지금 회사가 되게 쪼그라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쪼그라든. 일단 여달 많이 길었는데 저는 이 팀 한 4등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상세한 순위는 저희가 오늘 방송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